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남길 제주 감독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시즌 초이긴 하지만 분위기 좋은 팀은 계속 좋고 반대의 팀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5라운드가 딱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울산은 5연승을 했고 대전 포항도 승리하면서 좋은 흐름 탔고 반면에 강원 수원 제주의 첫 승은 이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세히 5라운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일에 열린 전북 포항전입니다. 포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포항이 승리하긴 했지만 전북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북 정말 큰일 났습니다. 꼬인 실타래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니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일정에서 또다시 패했거든요. 5경기에서 벌써 3패째입니다. 울산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진수, 백승호가 빠진 상황에서 조규성까지 장탄지 부상으로 제외가 됐고요. 대신 아마도 박진석이 복귀했고 류재문, 정우재 카드에 이민혁이라는 깜짝 22세 카드가 나섰습니다. 포항은 그랜트와 박승욱을 센터백 조합으로 두고 이승모가 부상에서 돌아와 제로톱에 섰죠. 전반 전북의 페이스였습니다.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좋았고 송민규가 대단히 좋았거든요. 네. 선제골도 넣었죠. 전반 16분 류재문의 중거리 슛이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간 행운이 따랐습니다. 전북은 이후 하파실바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등 시종 미는 분위기였고요. 포항은 좀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후반 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제카와 백성동 카드를 넣었고요. 이는 멋지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백성동 후반 12분 동점골과 추가 시간 터진 제카의 결승골을 도왔죠. 이날 경기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동 포항 데뷔골이자 K리그 1 데뷔골을 넣었어요. 사실 기복이 좀 있는 선수지만 기술 자체는 굉장히 탁월한 선수잖아요. 네. K리그 2에서도 좋았지만 한 단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김기동 감독 밑에서 조금씩 날개를 피는 모습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반 잘하고 후반 못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동준, 문선민, 구스타보, 안드레 루이스가 계속 들어갔는데도 흐름이 안 바뀌었거든요. 사실 포항이 선수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면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교체 타이밍도 좀 아쉬웠던 게 이민혁이 잘해주기는 했지만 사실 저 카드는 끝까지 끌고 가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못 잡는 바람에 물론 불운하긴 했지만 박진섭 부상 후 교체 카드를 못 쓰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후반 31분 박찬용을 넣어서 신광훈을 위로 올리면서 중원 쪽 흐름을 잡고 수비를 안정되게 끌고 가면서 역전골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대응력이 좀 상당히 아쉬워 보이고요. 맞습니다. MGB가 응원을 보이콧하면서 전주성 같지 않은 전주성이었는데 결과까지 잡지 못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기가 됐고 결국 경기 성남 팬들이 버스를 막아세우고 선수단과 대치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전북의 포 언제쯤 봄이 올지 안타깝고요. 포항은 전북 원중에서 귀중한 승점을 챙기면서 초반 확실히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대구전 0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인천과 대구 두 팀의 모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는 전체 경기를 본 분들은 공정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뷰를 해보면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말한 대로 수비 쪽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광주전에서 문제가 된 3백 오른쪽엔 김현수를 투입했고요. 징계에서 복귀한 김동민이 센터백 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골키퍼도 김동헌 대신 이태희, 부상을 당한 이명주 대신 이동수가 중미에 나섰고요. 22세인 박승호가 우선 선발로 뛰었습니다. 대구에선 세징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훈련에서 햄스트링을 다쳤다고 하는데 시즌 초엔 꼭 햄스트링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그러네요. 그러다가 여름에 살아나고 가을에 폭발하는 패턴이 계속 나왔었고 원래 나이 먹으면은 더울 때 이게 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최영건 감독도 경기 전에 했습니다. 좀 와닿는 말이 있던데 메뉴의 라이언 긱스를 예로 들면서 세징야가 예전처럼 크랙처럼 팔딱팔딱 뛸 수 없으니까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포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구는 이근호가 일단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답답한 양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인천과 대구는 이 하프타임에 각각 제루스와 에드가를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인천은 이제 제루스와 움포크가 수비 뒷공간 침투를 통해서 대구 골문을 두드렸지만 대구의 영리한 오프사이드 트랩에 자꾸 걸렸습니다. 양팀은 세트피스로 득점 기회를 노렸는데 0대 0 각으로 흘러가던 후반 37분 대구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용래가 흘러나온 공을 재차 다시 문전으로 올렸고 고재현이 감각적인 터닝슛으로 득점을 했는데 VAR을 통해서 오프사이드, 이용래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는 반칙에 의해서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천은 아마 이걸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태희가 이제 공중볼 캐치를 못하는 실수를 좀 저질렀습니다. 이용래가 조금만 일찍 빠져나왔다면 결국은 이태희의 실수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뻔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인천은 2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을 기록했고요. 대구는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KOM은 인천 델브리지 하겠습니다. 6번의 공중볼 경합 성공을 기록했고요. 11번의 클리어링, 6번의 차단, 8번의 블락, 파울 하나 없이 깔끔한 수비, 특히 에드가를 잘 묶었습니다. 옆에 있는 김현수 선수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와 수협전, 광주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주의 기세 정말 대단합니다. 네, 홈에서 수원FC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벌써 3승째. 아, 진짜. 두 경기에서 2승 7득점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인 엄지성, 아산이 없이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광주 라인업을 보면 주영재와 정지훈이 좌우에 포진한 4-4의 카드를 꺼냈고요. 부상병동 수원FC는 급하게 돌아온 황순민 신세계가 미드필더에 자리한 3-4-3으로 맞섰습니다. 광주가 전반 4분 만에 터진 이민기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죠. 네. 이민기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것도 있는데 주영재, 하승훈들이 번갈아 오면 상황에서 뒤에서 아주 적절히 보좌를 했거든요. 공격 지역 패스도 팀 내에서 가장 많았고요. 수비적으로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3번의 태클을 성공시켰고 클리어링도 1위였습니다. 이정의 축구에서 이 풀백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이민기가 이으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는 모습입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여러 차례 제 광주 칭찬을 하는데 광주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볼이 전개되는 장면이 대단히 좋아요. 네. 전반 35분 광주 두 번째 골은 박한빈의 슈팅도 일품이었지만 왼쪽에서부터 풀어서 나오는 역습 시퀀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광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볼을 전개하고 가운데로 딱 보내면서 이제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상당히 많은데 속도나 정확도가 워낙 좋아서 알고도 못 막는 모습입니다. 광주는 뭐 이희균, 정호영 등의 결정적인 찬스, 여기 또 후방 막판 산드로의 페널티 미스, 이어지는 오우성의 이 VAR 득점 취소까지 네. 이 기회들을 살렸더라면 인천전과 마찬가지로 5대0을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수원FC는 급하게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기동력에서 일단 광주에 완패를 했고요. 김도현 감독이 일찌감치 변화를 주면서 3-4-3에서 4-3-3으로 전환하면서 기회를 모색했는데 윤빛가람이 아쉬워요. 예,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완벽히 밀렸고요. 라스는 지금 무언가 의지가 없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승우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25분 광주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이광혁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34분 PK가 VR로 취소되고 39분 박병인의 노마크 헤더가 뜨고 44분 잭슨의 환상 중거리 폭까지 VR로 무산되면서 끝내 0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뭐 잭슨의 퇴장까지 나왔죠. 네. 광주는 제대로 흐름을 타면서 상위권 판도를 흔들고 있고요. 수원FC는 초반 도통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VAR이 굉장히 많이 불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다 거의 다 맞는 얘기였어요. 네네. 네 번째 경기는 대전 월드컵에서 열린 대전과 서울전입니다. 대전이 3대2 펠레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앞선 경기와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기세 정말 무섭습니다. 승격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네. 대전 무려 19년간 그리고 25경기 동안 이어졌던 서울 징크스. 네. 끊어내면서 초반 놀라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은 전병관과 배준호를 22세 카드로 내세웠고요. 대표팀에서 돌아온 안톤을 바로 선발로 넣는 특유의 3-4-3 포메이션을 내세웠고요. 서울은 일루첸코와 황의조 투톱에 골키퍼 자리에 최철원 대신 백종범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습니다. 네. 이날 대전 득점 보면 왜 대전이 K리그 1에서 대단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이 마무리까지 짓고 오는 과정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좋은 게 압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을 빼서. 네. 그 거기서부터 빨리 나가. 네. 그리고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긴 좀 어려운데. 맞아요. 네. 첫 골이 딱 그랬는데 오스마르 자책골이긴 했지만 오재석, 전병관, 티아고로 이어지는 연결이 네. 굉장히 돋보였고요. 두 번째 세트피스입니다. 대전 세트피스에서 좀 심심찮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이날도 코너킥 상황에서 여러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었었고 또 전반 20분 이진현의 코너킥, 조이민의 헤더로 이어진 두 번째 골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골이 백미였는데 대전의 장기하면 역시 역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에서 빠르게 역습 장면으로 이제 발빠른 공격수들이 하프 스페이스까지 들어가서 컷백으로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많은데 이날 결승골 김인균의 돌파에 이어 마사가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히어로. 네. 역시 극적인 승부의 마무리를 한 마사를 KUM으로 해야겠죠. 네.
대전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름입니다. 마사가 염증 때문에 올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하다가 처음 그라운드를 밟은 날이었거든요. 사실 마사가 K리그 1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컸던 선수라서 더 벼르고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네. 이날 후반에 들어가서 패스 성공률 보니까 100%더라고요. 여기 드리블 돌파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 결승골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이날 전체적으로 잘한 대전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전은 뭐 후반 오재석이 왼쪽 가고 막 이현식이 오른쪽 윙백으로 들어오고 변화의 폭이 되게 컸는데도 경기력 유지했다는 거 팀으로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날 나쁘진 않았습니다. 안시스 감독이 후반 뭐 백스리로 변화를 주고 기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일류첸코 나상호가 연속골을 넣고 추격까지 했지만 안시스 감독 말대로 대전에 비해서 의지와 열정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2일 경기 갑니다. 만 기자가 다녀왔죠. 네. 제주 울산전 울산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네, 방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올 시즌 울산의 경기를 현장 취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왜 울산이 오전 전승 100%의 승률을 기록 중인지, 왜 다들 울산 경기력이 압도적이라고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잘합니다. 대개 팀들을 보면 뭐 3백을 유독 잘 쓰는 팀, 약점을 잘 공략하는 팀, 뭐 간격 유지를 잘하는 팀,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울산의 강점은 두루두루 잘한다는 겁니다. 이 팀을 어떻게 이기나 상대팀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뭐 남길 감독도 얘기했듯이 어느 선수가 들어가도 비슷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게 울산의 최대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 주민규도 뭐 팀 상승세 비결로 희생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후반에 교체 들어온 선수들은 미친 듯이 뛰고요. 그리고 2대0, 3대0을 앞선 상황에서도 엄청난 그 강도로 압박을 하는 모습에서 홍명보 감독이 원한 원팀 정신이 올해는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으로서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나를 보면 이 선수들끼리 호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패스가 필요한 타이밍에 전환 패스가 딱딱 들어가고 역습이 필요한 상황에서 역습, 공 탈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선수가 한 선수를 에워싸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순재 배우가 모 방송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 직관을 하면서 쉽게 찬다 공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뜻 보면 설렁설렁 뛰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그치,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필요할 때만 효율적인 축구로 초반에 득점을 이날도 좀 몰아쳤습니다. 약점 공략도 잘했습니다. 일찍부터 이제 제주의 왼쪽 센터백과 레프트백 사이 공간 하프 스페이스에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엄원상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승현이 이제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코너킥을 만든 게 엄원상의 우측 돌파에 의한 슈팅이었던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첫 번째 교체를 쓴 30분 전까지는 사정없이 무너졌는데요. 울산은 2점을 잘 공략했습니다. 강용구의 전방 압박에 의한 빠른 역공으로 주민규가 추가골을 넣었고요. 이후 강윤구가 이제 김동준의 실책을 틈타서 세 번째 골, 자신의 울산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이 울산의 위세 때문인지 이게 뭐 정확한 이유가 뭐 밝혀지지 않지만 지금 5경기 했는데요. 벌써 상대팀이 3번이나 골키퍼 실수에 의해서 신기하네. 실점을 했습니다. 압박감을 받나 보다.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준 선수도 그렇게 실수할 게 아닌데 미끄러진 거 보면서 울산을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28분 만에 3골. 올 시즌 울산이 후반전 득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은 전반에만 3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주목할 게 울산이 올 시즌 선제골을 넣은 3경기에서 선제 득점 이후 189분 동안 단 한 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리드한 상황에서는 추가 실점을 거의 하지 않는, 만회 골을 거의 내주지 않는 그런 단단한 모습. 그리고 이날도 실점도 했지만 어쨌든 페널티에 의한 실점이었다는 점에서는 필드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울산을 뚫기가 어렵다. 홍명보 감독도 상승세 비결로 이제 수비라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점 역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서 탈압박으로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제주가 이제 후반에 들어서 교체 카드 다 써갔지만 이제 조현우가 좋은 선방으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고요. 울산은 후반에도 51%의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5연승을 따냈는데 찾아보면 개막 후 5연승은 2003년 성남 이후 20년 만입니다. 여기 통산 최다가 지금 8연승이거든요. 현재 흐름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제주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남길 감독 말대로 초반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상자들은 돌아올 듯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날도 서진수가 다쳤습니다. 남길 감독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웬만해서 수싸움은 거의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올 시즌 초반에 하는 선택들이 이 결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최하위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 초반 흐름은 이제 강등을 당했던 2019 시즌과 좀 비슷하거든요. 당시에도 초반 9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면서 시즌 내내 힘겨워했는데 다시 추락하지 않으려면 지금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뭐 여러모로 주민규가 이 이슈의 중심이었지만 그렇죠. 울산 주장 정승현을 꼽고 싶습니다. 울산 유니폼 입고 2년 6개월 만에 득점을 하기도 했고 91.4%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공중볼 장악, 클리어링 이런 측면에서 깔끔한 수비에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달라진 점이 이제 안정된 수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라인업에서 달라진 수비 정승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강원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수원은 연패를 탈출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이제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선 한탄의 한숨도 쉬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은 3연무입니다. 지난 라운드 포항전에선 상대에게 극적인 골을 허용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는데 이번엔 끌려가는 경기에서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시즌 강원의 스코어가 1대1이 딱 3번 있었는데 올 시즌 5경기에서 벌써 1대1이 3번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무승부가 없기로 유명했던 강원인데. 네, 이제 연스 스코어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수원은 큰 변화를 줬습니다. 장호익, 박대원이 풀백으로 투입되고 최성근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고승범 파트너로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벤치에 앉았던 바사니가 공미로 나섰고 안병준이 원톱으로 출격했습니다. 강원은 임창호 자리에 김우석이 출전한 것 그리고 얼굴을 다쳤던 양현준이 교체 명단에 포함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 초중반은 다소 지루한 탐색전이 펼쳐졌습니다. 최성근이 복귀전에서 다시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곧바로 이종성이 투입됐고 이제 경기에 불이 붙은 건 강원이 김대원, 양현준을 교체한 이유인데요. 양현준은 일단 안면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했다가 후반엔 벗고 뛰었습니다. 강원이 조금 더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분위기에서 수원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막바지였죠. 바사니가 박스 가운데 지점에서 센스 있는 드리블로 수비를 벗겨낸 뒤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골문 구석에 그 공을 꽂았습니다. 이번 라운드만 해도 뭐 일류첸코, 제카 그리고 이제 바사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줄줄이 데뷔골을 터뜨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그 강원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후반 양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사니와 양현준의 일기토 정도로 왜냐하면 기회가 왔을 때 두 선수가 양보하기보다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좀 날카로운 슛도 이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두 선수를 동시에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양현주 선수도 특히 이 안면 마스크 쓰고 얼굴이 좀 불편한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찬스는 거의 다 양현준이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독을 품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을 때 그런 지금 폼이 좀 돌아온 것 같고, 근데 득점은 이제 양현준이 아니라 김진호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김대원의 컷백을 받아서 왼발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맞췄죠. 네, 알아보니까 이 골이 이제 강원의 올 시즌 첫 필드골이더라고요. 진짜요? 네. 우와. 그전까지 이제 자책골이 있었고 페널티 있었고. 그러네. 네. 우와. 결국 이 골로 이제 1대1 균형치를 맞추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양현준이 정말 좋은 플레이로 마지막 슈팅 찬스를 잡는데 잘 만들어 놓고 공을 엉뚱한 대로 차면서 본인이 땅을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이 빗나가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수원 팬들은 이제 연패를 어쨌든 모면한 상황이니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강원 역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강원, 수원, 제주 여전히 세 팀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5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6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